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83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1년 2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경인월 신축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신축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신금이 되겠고요.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신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신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신금이죠. 제일 중요한 것, 사주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신금이고요. 또 내일 어저께 공부했던 것이 바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신금이라고 하는 것과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의 성질을 갖는다. 근데 같은 오행에 속한다. 즉 신금도 금에 해당이 되고 경금도 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신금 은 음금, 경금은 양금이 되는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야?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어. 이게 글자 하나의 차이인 것 같지만 신금의 성질과 경금의 성질을 구분하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작고 조금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부드럽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약간 작은 금, 그 다음에 부드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유연하다, 딱딱하거나 완전히 고든 그런 금이 아니다. 그 다음에 신금 같은 경우는 좀 우아하고 좀 반짝반짝 빛이 나다, 우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 비유를 할 때는 뭘로 비유를 하냐면 대체적으로 보석 같은 것, 아니면 뭐 여러분들 그 귀금속 같은 거 있죠, 귀금속, 이런 것들이 다 신금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고, 여러분들 안경 알 같은 것도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콘택트 렌즈 같은 것도 신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외장이 알루미늄 케이스로 된, 뭐 애플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 알루미늄 바디로 되어 있죠. 그런 것들 다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액정 같은 경우도 다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 신금으로 구성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표적으로 반지, 보석 이런 것들이 다 신금이 되겠고요. 도자기 같은 것도 있죠. 집에서 애지중지하는 도자기 같은 것도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양금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좀 거칠다, 부드럽다의 반대죠. 거칠다. 그 다음에 투박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날카롭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금은 무쇠 같거나 아니면 강철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강철이니까 집을 줄 때, 요즘은 나무로 짓지 않고 철골골조로 이렇게 짓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줄 때 골조가 되는 것은, 철골골조가 되는 것은 경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유리 같은 경우도 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유리도 강화유리 같은 거 있죠. 강화유리, 이런 것들은 경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이거를 어떤 분들은 플라스틱을 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금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강화 플라스틱은 있어요. 강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건 금으로 보는데 경금으로 보면 맞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아크릴 같이 좀 부드러운 그러한 아크릴 같은 경우는 이제 금 중에서도 신금으로 이렇게 비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꼭 책에 이렇게 뭐 신금은 뭐 귀금속이다, 뭐 경금은 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신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경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상 모든 만물은 음양 오행으로 다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을 때 산에 갔는데 나무가 있는데, 큰 나무는 뭐예요? 간목으로 비유할 수가 있겠고, 작은 나무는 을목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있으면 병화로 볼 수가 있겠고, 달이나 별은 뭐예요? 그러면 음화인 정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큰 불과 작은 불이 있다라고 하면 큰 불이 병화가 되는 것이고, 작은 불이 정화가 된다. 이렇게 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과 오행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이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상담을 할 때 이제 건강 체크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건강 체크. 제가 건강이가 어디가 안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인데, 큰 틀에서 놓고 봤어요. 이건 큰 틀이에요. 이것도 세분해 볼 수가 있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당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심장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 위장이죠. 위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금 같은 경우는 혈액 같은 거 있죠. 혈액도 금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폐라든가 폐대장 있죠. 숨을 쉴 때 폐대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곤혹을 많이 치르고 있는데, 특히나 이게 코로나19도 어떻게 보면 폐병에 관련된 거잖아요. 바이러스에 의한. 그래서 금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코로나 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피부도 금으로 볼 수가 있어요. 피부 같은 것도 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금이 있는데, 일간이 금이 있거나 사주에 금이 있는데 화가 너무 왕하다라고 막 피부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 같은 거 있죠. 목화토음수 중에 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자 같은 경우 자궁, 방광, 그 다음에 신장, 콩팥 있죠. 신장, 이런 것에 비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관련된 것들이, 장기들이 예를 들어서 토가 왕해서 문제가 되거나 토가 너무 약해서 문제가 되면 위장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토가 너무 왕하게 되면 사주가 토일간이 내지는 토일간은 아니더라도 토가 너무 많게 되면 위장에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토가 많으면 파극되는 것은 뭐가 파극되죠? 그렇죠. 수가 파극되면, 토가 많게 되면 자궁, 신장, 방광 계통에 안 좋은 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죠. 수가 너무 왕해도 자궁, 신장, 방광 쪽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또 수가 왕하면 반대로 뭐가 안 좋아지죠? 화가 깨지게 되니까, 너무 수가 왕한 사람들은 충격을 주거나 하게 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어떤 생극 재화에 따라서 이렇게 장기들의 어떤 손상이라든가 장기들이 건강하냐를 이렇게 따져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한의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이거를 체계적으로 좀 알고 계시겠죠. 그런 분들도 근데 한의하고 사주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한의는 이제 의학 쪽인 거고, 또 한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또 사주 체계를 이제 배우셔가지고 운명과 건강을 같이 체크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지만, 사주 명리학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건강에 관련된 것은 그렇게 면밀하게 세세하게까지는 짚어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이거는 이제 사주를 보고 안 좋다라고 하면 한의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그거는 더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심장, 토라고 하는 것은 위장, 금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 폐, 대장, 피부, 수라고 하는 것은 자궁, 방광, 신장. 제 친구가 예전에 동창이었는데, 경금일간이 화가 왕했었어요. 그것도 경금일간이 병화가 왕했는데, 확실히 병화 7살이에서 경금이 파극을 당하게 되니까 이 친구가 수술을 했는데, 어떤 수술을 했냐면 폐암에 걸려가지고 폐암 수술을 했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주를 통해서 미리 어느 장기가 안 좋을 것인지, 또 특히나 대운이라든가 세운 쪽에서 이렇게 안 좋은 운이 들어올 때는 특히나 건강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신금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작고 부드럽고 우아한 그런 도자기, 귀금속 같은 것이면서, 일단 화로서 단련할 필요는 없겠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짝반짝 빛이 난다라고 하면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임수로서 뭐예요? 도세주옥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추나추동을 막론하고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이 귀함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이제 귀하고 부를 말하잖아요. 부귀를 이제 논하게 되는데, 각 일간마다 귀를 얻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경금 같은 경우는 정화로서 단련함으로 인해서 용도가 나타나게 되니, 경금 같은 경우는 정화를 얻어서 용도가 생기면 귀를 얻는 것이고요. 신금은
화를 얻는 것보다는 임수로서 도세주옥해서 반짝반짝 빛이 난다라고 하면 신금으로서의 귀를 얻을 수 있다. 재성이 있으면 이제 뭐 부도 얻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사주 국세에 따라서 재성이 왕하고 일간도 같이 왕할 경우에는 신왕, 제왕이라고 해서 부귀한 그런 사주가 될 수 있겠지만, 일간이 약하고 재성만 많게 되면 재다신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를 얻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재성으로 인해서 재물에 의한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입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것, 가장 대표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이다. 목왕절이 됩니다. 그래서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 속하면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으로는 동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행으로는 목이 왕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인월과 묘월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인목묘목이 되기 때문에 목이 왕하지만, 이 진월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원래 진월은 진, 술, 축, 미, 월은 사계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토왕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진월이라 하더라도 지지에서 인묘를 다시 보게 되면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진월이라 하더라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토가 왕한 것이 아니라 일단 다시 반대로 목이 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 중에서도 봄을 초춘, 그 다음에 중춘, 그 다음에 개춘 이렇게 구분해 줄 수가 있는데, 인묘진이 이제 봄이라고 했으니까 인월은 초춘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묘월은 중춘이 될 것이고, 진월은 개춘이라고 해서 진월을 늦봄이면서 바로 진월에서 4월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초춘이기 때문에 바로 이전 계절은 뭐였습니까? 축월이라고 하는 겨울이었죠. 겨울. 그렇기 때문에 초춘은 아직은 뭐예요? 아직은 춥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춥다고요. 좀 유식하게 말하면 한기가 아직은 미진하다라고, 아직은 다 가시지 않았다, 한기가 다 없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추운 거니까 뭐예요? 화로서 조후할 필요가, 인월은 아직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월을 생각할 때는 이런 정도는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지만 사주를 보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 인월이라고 하는 바탕의 개념을 알고 난 연후에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에 따라서 배합하는 법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금이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경금이었잖아요. 경금. 그래서 이렇게 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은 왕하지만 금은 인월에 절지가 돼요. 가장 약한 약한 그런 단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경금이 인월에 태어나거나 신금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 일단은 초춘이기 때문에 아직은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의 신금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일단 일간이 약하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춥다라고 하는 점. 일간이 약한 뭐예요?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추우니까 화로서, 특히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병화가 있어주면은 병화로서 인의 뿌리를 둔 병화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5화라든가 4화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월지 자체에 인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인목 안에 병화, 간목 같이 있기 때문에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라도 병화가 투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인중에 있는 병화만 가지고도 충분히 신금 같은 경우는 조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 한 가지, 일단 병화를 만약에 천간에 투출을 한다라고 하면, 천간에 있는 병화는 연간에 있어야지, 이것이 월간에 있거나 아니면 시간에 이렇게 있게 되면 일간 신금하고 서로 병신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병화가 천간에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연간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일간이 경금이라 다른 일간이었다라고 하면 뭐 어디 있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근데 신금하고는 병화하고는 이렇게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합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강의하시는 걸 들어보면 연간에 병화가 있고 일주가 병화니까
연간의 병화가 있고 일주가 신금이니까 이게 병신합해서 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절대 합이 되지는 않습니다. 합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서로 간에 있지만 합은 되지 않죠. 어떤 분들도 이렇게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연에 병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의 신금인데 이것도 합을 한다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건 합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틀리게 되면 사주를 잘못 보게 되는 겁니다. 절대 원격되어 있으면 즉 떨어져 있으면 합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합이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화는 이제 조우하는 용도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월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신약하기 때문에 인성이라든가 비견급제로서 도와줘야 되는데 신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무토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생주해 주게 되면은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월의 경금, 인월의 신금은 작고 특히 신금 같은 경우는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왕토인 무토로서 생주해 주게 되면 이거는 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왕토가 토다 해서 매금해 버린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 약했을 때 만약에 인성인 토로 생해 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토가 아니라 기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무토는 이거는 건토 마른 땅이고요. 기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마른 땅 가지고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고요. 반드시 습토라야 금을 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만약에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무토를 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토다 매금, 토후 매금이 돼서 오히려 신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금을 땅에 묻어버린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기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좋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유금 같은 거라든가 뭐 축토 같은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축토도 어차피 습토이면서 신금이 이렇게 뿌리를 둘 수 있죠. 만약에 지지로 신금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원령 자체가 인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이건 좋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서로 인신상충이 된다라고 하면 인목도 깨지게 되고요. 신금도 깨지게 되니까 만약에 신금으로서 이렇게 일간 신금을 지지에 있는 신금이 도와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 시에서 신금을 봐야죠. 일지에서는 일간이 음금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올 때는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낫지 여기 연지에 오게 되면 인신상충이 된다. 어떤 분들은 또 이것도 인신상충이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인신상충되게 되면 사주는 온전한 사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신금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아직은 초춘이기 때문에 한기가 남아 있고요. 인월의 신금 신약하기 때문에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화로서 조우할 때는 병화로서 조우를 하는 것이고 병화가 투출되면 좋은데 투출되는 경우에는 연간에 있어야지 월간이라든가 시간에 있는 것은 좀 부적당하고요. 또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토로서 일간을 생주해 줄 때는 기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고 무토는 생주해 주지 못한다. 오히려 신금을 매금시켜 버리다. 토다 매금 내지는 토 후 매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지지로 뭐 유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쁘진 않고요. 일간이 이렇게 기토라든가 신금 유금의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면 또 신금 뭘 좋아한다 했죠? 임수로서 도세주옥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조후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약하니까 약한 일간 신금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간이 세력을 얻게 되면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월의 신금 인월의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주 배합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사주라고 하는 건 네 기둥인데 기둥이 한 10개, 10주 정도 됐으면 뭐 다 갖출 수 있겠지만 네 기둥 8글자 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갖추기가 쉽지만은 않죠. 자,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일간신금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의 격북으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음금이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금이고 월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목이죠. 음금이 양목을 받기 때문에 재성을 받죠. 정제를 본 겁니다. 정제, 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월은 목이 왕한 모강절임에 반해서 금은 인월의 절지가 되니까 일간은 약하고 신약하고 재성은 왕하다.
제왕, 신약 제왕 내지는 제다 신약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간과 원령만 놓고 봤을 때. 근데 예를 들어서 신금이 유금을 보고 뭐 지지에 뿌리가 퉁퉁이 있다라고 하면 제다 신약이 아니라 그거는 신왕 제왕으로 다시 국세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약한 신금을 도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조우를 해야 되는데, 조우는 병화가 투출하면 더 좋겠지만 인중에 있는 병화만 가지고도 조우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굳이 화해, 조우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신축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금인 신금 비견이 투출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축토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습토이면서 신금 자체가 여기에 통근할 수 있습니다. 통근,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양금인 경금은 왕세를 중시 보기 때문에 좀 일간이 신왕하기를 바라지만, 은금인 신금은 그렇게 왕할 필요는 없어. 반지가 막 1톤 2톤 되면 뭐 할 겁니까, 그죠? 반지는 작으면서 귀한 것이 귀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희소 가치가 높은 것이 좋은 것이지, 반지가 막 주먹만 하면 그건 솔직히 볼품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해도 좋은데, 일지에 신축, 오늘 또 축토가 있습니다. 신축 1이죠. 그래서 두 가지 축토를 봤기 때문에 축축, 어떤 분들 이걸 또 그 물상으로 보면은 뭐예요, 토 위에 금 두 개가 있죠. 이걸 갖다가 뭘로 보냐면 기차 레일로 이렇게 물상으로 통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그런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고요. 일은 월은 경인월인데, 이렇게 되면은 축토 두 개에다가 신금, 경금,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일간이 신약한 것이 좀 문제였지만, 이거는 이제 신강까지는 아니더라도 일간은 불약, 약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신금 일간은 약하지 않으면 뭘 한다?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인중병어로 충분히 조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떤 글자를 보는 것이 더 좋을까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도세주옥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개수는 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음수인 개수는 도세주옥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볼 것인데요. 자, 다시 한번, 인월의 신금이 약하지만 축토 두 개에다가 연간, 월간에 다시 비경겁제가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더 이상 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시에서 뭐가 오는 것은 불편하다, 인성이 다시 들어오는 것은 불편하다. 즉 무자시, 기축시, 그 다음에 무술시 정도, 이런 것들은 좀 불편하죠. 왜냐하면 이게 한 가지만 두 가지 보죠. 자, 무자 이렇게 오게 되면 이거는 자축합토가 되겠죠. 요 자수하고 축토하고 합을 하게 되겠고요. 인월이라 하더라도 축토가 있고 자축합토했으면 이 무토는 세력이 있는 무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금이 약해서 생할 때는 기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은 문제될 바 아니지만은 왕토인 무토가 들어오는 것은 신금을 매금할 수 있다. 무술시는 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무자는 그래도 시지의 자수이긴 하지만 무술이 들어오게 되면 술토까지 있기 때문에 토가 너무너무 왕이죠. 이거는 10.89는 매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축시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선생님, 이거 기토는 음토고요, 축토도 음토니까 뭐 신금 생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 없고도 이 축토 두 개에다가 경금, 신금 있으면 신금 일간은, 음간은 그렇게 왕세 치우칠 필요가 없는데, 다시 기축이 와서 다시 신금을 생조해 주면은, 신금을 일간을 생조해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5급 일간 신금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토도 임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토에 자꾸 이렇게 토가 많아지게 되면 신금이 진흙에 빠진 거하고 똑같죠. 귀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임진시 같으면은 시에서 진토를 보긴 했지만 지지로 토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임수가 있기 때문에 또 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수를 생하죠. 그러면 임수로서 충분히 신금을 도세주옥 할 수는 있지만, 지지로서 술토가 와서 진술충이 되거나 지지로 미토가 와서 충미충이 된다라고 하면 토가 다시 많아지기 때문에 신금도 오염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도 좀 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사시 같은 경우에는 인중병화, 사중병화를 가지고 조후한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장점은 있지만, 일단 임수는 보지 못했고, 개수가 있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인월은 아직은 초충이기 때문에 한기, 아직은 춥다.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월에 초봄에 눈 내리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볼 거면 임진시를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고요. 갑오시도 마찬가지로 오화를 보는 건 나쁘지 않고요. 간목이 있어서 토를 제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 정도는 약간 군비쟁제가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군비쟁제 내지는 군겁쟁제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군비쟁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갖다가 군비겁쟁제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냥 군비쟁제, 군겁쟁제 그냥 같은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겁재가 있기 때문에 군겁쟁제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이것이 경금이 아니라 신금이었다면 군비쟁제로 이렇게 봐도 틀리진 않겠죠. 일단 오화가 있고 간목이 투출해서 토를 억제시켜주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군비쟁제하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병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병화가 아까 말씀드렸죠. 병화가 인월 투출해서 조우할 때는 연간에 있는 것이 좋지 시간에 있게 되면 신금하고 병화가 자꾸 탄압하려고 하는 좀 단점 아닌 단점이 있겠고요. 신금을 보게 되면 일간이 이제 매우 왕해지면서 좋은 점 신중에 있는 임수를 꺼내서 신금을 갖다가 도세주고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긴 합니다. 근데 병화가 있어서 좀 탄압하려고 하는 그런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이것도 기토 투출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나는 요 기토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중 임수를 얻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다른 무작, 무술, 기축 요거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돼서 신금을 갖다가 약간 오금시킨다. 매금은 아니고 매금 완전히 땅속에 묻어버린다라고 하면 오금은 신금은 반지를 약간 더럽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해수 가지고 기토를 갖다가 충쇠라고 해서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해수를 얻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